그리고 근데 묘하게 이번에 통일부에서 권영세 장관이 빠지면서 통일부가 다 바뀌었잖아요. 네. 차관들도 다 바뀌고 그리고 장관도 바뀌고 했는데 비통일부 인사로 진원 교체가 됐거든요. 그 외교부 쪽에서도 가고 그리고 교수 쪽에서도 이제 장관으로 가고. 성진여대 김영호 교수는 어떻게 보십니까? 좀 글쎄요. 걱정들을 하던데. 예, 이분이 또 워낙 좀 이 모관한 분이라기보다는 뭐라고 할까, 발언 수위가 센 발언을 좀 했죠. 자기 고집이 예. 좀 강한 분이에요. 네네. 예, 그래서 이게 제가 참 그 이분이 아직 그 청문회가 남아 있고 네네. 또 그 청문회에서도 논란이 많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발언이 세다기보다 조금 이 보수 쪽에서도 한쪽 의견에 좀 치우친 게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좀 걱정이에요. 남의 얘기도 좀 많이 듣는 그런 입장으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근데 근본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저한테 국가 디자인을 좀 새로 하라고 하면 통일부는 없애야 될 그런 부서입니다. 아, 어떤 이 일 때문에 그렇죠? 통일부라는 것이 하는 게 지금 뭡니까?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도 그잖아요. 남북 대화를 위해서 있는 부처다. 그건 아니죠. 통일부가 지금까지 한 걸 보면 압니다. 뭐 때문에 존재를 해야 합니까? 통일부가 원대한 통일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부처가 아니란 말이에요. 문자 그대로 지금까지는 북한이 뭘 원하는지를 뭐 챙겨보고 또 거기다 남북 관계에 뭐 어떤 흠이 생기면 그걸 재빨리 좀 제거를 하고 네. 그런 역할에 기껏 만족하는 그런 부처. 북한을 위해 마치 존재하는 부처처럼 인식이 되어버리는 부처. 북한에 그냥 아이들 빵과 우유나 보내고 북한에 비료나 보내고 그러려고 만든 부처. 그렇게 인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북한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허가증에 도장이나 찍어주는 그런 부처. 그런 부처라면 난 없는 것이 좋다. 이 통일부가 오히려 남북 관계에 내가 보기에는 어떤 좋은 역할을 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있어서 거추장스럽다. 그런 걸 차라리 국정원에 일괄해서 맡긴다라든지 남북 대화 문제는 국정원 일괄해서 맡긴다든지 안 그러면 앞으로 과거 문재인 정권 같으면 청와대가 주도를 했잖아요. 청와대에서 한다라든지 하면 되는 거지. 굳이 통일부가 왜 있어야 되느냐. 장관, 차관 뭐 이런 고위직에다가 밑에 전 직원 해봐자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통일부와 여성가족부 이 두 개는 없애는 것도 한 방법이다. 사실 권영세 장관도 정부에서의 위상을 생각하면 상당히 요직에 기용될 것이다. 뭐 이런 관측들이 있었는데 본인이 통일부를 어쨌든 받아서 갔단 말이죠. 근데 이 정부의 기조에서 역할의 한계를 많이 느꼈을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있는데 그 김영호 장관도 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이에요. 이분이 앞으로 이제 정문회에서 아마 야당과 굉장히 대립을 많이 할 겁니다. 특히 이분이 그동안에 한 말을 보면 야당이 싫어하는 말들을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분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했을 때는 아마 그걸 다 감수하고 야당이 반대를 하더라도 야당이 지금 절대 다수당이잖아요. 그래서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임명을 강행하겠다. 그런 의도로 지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글쎄요. 어떻든 이렇게까지 해서 통일부 장관에 굳이 그분을 임명을 할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권영세 장관 이제 여의도에 복귀했는데 4선 중진이잖아요. 당내에서 굉장히 뭐 온건하면서도 합리적이고 어쨌든 개파색이 비교적 짙지 않은 그런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또 대통령과는 아주 가깝단 말이죠. 이분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또 소위 사람들이 총선을 앞두고 줄을 서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게 권영세 장관은 그 가령 이 윤석열 대통령 직계들 그리고 이른바 뭐 윤핵관을 비롯해서 직계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그중에서도 큰 형이잖아요. 윤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하고 좀 소운한 쪽에 있는 분이 과거 친박들입니다. 친박 핵심들을 비롯해서 친박들은 조금 아직도 많이 소운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윤 대통령이 그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수사한 수사팀장이었잖아요. 그런데 권 장관은 의외로 친박과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친박과도 뭐 한때는 친박계로 불릴 정도로 친박과도 굉장히 가까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 뭐 주중대사 했으니까 당내 화합을 하기에는 아주 적임자죠. 적임자인데 어쨌든 그 권영세
딱 이런 이름이 정치인이 당의 리더로 우뚝 설 정도로 대중적인 지지를 갖고 있느냐. 네. 제가 보기에는 아직 그거는 거리가 조금 있어요. 네, 앞으로 네. 시간이 있어야 되고 자기 정치라기보다는 자기 어떤 그 소신, 정치적인 어떤 그 식견 그리고 비전 이런 것을 대중에게 보여주기에는 네. 아직까지는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다. 그 부분만 이제 보충이 된다면 권영세 장관도 굉장히 흠이 없는 분이죠. 네. 저는 그 처음 권장관을 봤을 때 좀 오해를 했어요. 머리에 무술 너무 많이 바른 분 아니냐. 제같이 머리털이 좀 적은 사람은 이렇게는 이렇게 올백으로 하고 다니는 특유의 스타일이 있죠. 예, 보통 예. 이제 멋지게 입고. 아니 그 멋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하는 예, 말은 예, 예. 아주 멋을 많이 부리고 다니는 의원 아니냐. 패셔니스타입니다. 예. 국회에서. 네. 제가 이 멋만 많이 부린 분 아니냐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고 네. 속도 굉장히 알찬 분이더라. 예. 이 내가 이 비말이 아닙니다. 네, 그 네. 나중에 보니까 그렇더라. 그걸 예, 내가 나중에 예. 알았어요. 예. 그래서 저는 전망은 굉장히 밝은 정신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네. 비전을 제대로 못 보여준 때문에 네. 대중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